네, 안녕하십니까. 병정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어, 보통 일에 촬영을 하면 마이크를 착용을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아마 이거 좀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내고 또 실내에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리미리 확인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좀 영세한 변두리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유있게 준비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강행은 하겠는데 혹시 들으실 때 좀 거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밤사이 어떤 미국 어떤 PC 지표가 나오고 다우는 급등, 나스닥은 약보합, 약간 애매하게 끝났어요. 글쎄요. 요즘 이 금투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요.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요. 항상 그래요. 주식쟁이는 주식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금투세 하면 꼭 정치에 미친 약간 그런 사람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잖아요. 꼭 그 정치를 연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성 댓글 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꼭 주식으로 뭔 이야기를 하면 꼭 정치를 연루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이쪽 저쪽 몰고 가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거론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반기 제가 어떤 계좌를 운영하는 주요 어떤 전략 중에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어떤 팀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속 주의를 시켜요. 그런 부분은 거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짧게 지나가듯이 하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팀원들은 제가 생각하는 검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한 어떤 심각성을 느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하자, 이야기를 해주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조금 리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희 팀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본인의 돈보다 정치 이념이 더 중요하면 그걸 해라. 그냥 알아서 해라. 어차피 니도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잘 거론을 안 하고 싶었는데 하는 게 맞다 하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법이 바뀐다든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매수를 안 하면 본전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항상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뭔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 편이냐 흑백 논리. 그렇다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가 명백하게 뭔가를 조사를 한 다음에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의견은 잘못됐어. 어떤 토론, 논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편드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누구 편을 들으라. 이렇다, 저렇다. 몰라요. 미래 영역이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요. 이 금투세 이거는 심각하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그죠? 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죠? 여러분들 계속 현금 비중 높여라, 현금 비중 높여라,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게 운영 전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에 100% 맞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뭔가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보고 아,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해서 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을 사면 안 된다. 기다려라. 더 싸게 살 수 있다. 지금은 참아야 된다. 계속 강조, 그죠? 그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중에 하반기 운영 전략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투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투세는 뭐죠? 흔히 표면적으로 그러죠. 열이면 열 대화를 해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 딱 요거밖에 없어요. 금투세 5천만 원 공제. 네가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지도 않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거는 상위 1%의 그죠? 금수저들만 해당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 논리죠. 그러면요, 이게 맞을까요? 그 속속들이 그거는요, 찬성하는 금투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냥 간단한 심플한 한 줄일 뿐이에요. 그죠? 그게 전부이냐? 그게 100%이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실이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심하다고. 에이구, 그래 살아라. 뭐 니는 니 갖고 하는 거니까 누구를 지지하고 손해를 보든 말든.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해. 이래 가는 거죠. 여기 있어요. 더 어떠냐면요. 이 법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혹시 뭐 펀드라 아니면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뭐 주식 하는 사람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경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식을 가르쳐 줬어요.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어떤 손해가 나도 상관없다. 해봐라. 왜? 그게 조기 교육이라 생각했으니까. 세상을 알아가는 중요한 공부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공부다.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너희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이란 걸 해봐라. 그래 계좌도 만들고 나는 뭐 열심히 설명도 해줘요. 뭐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그러면서요, 변해가는 세상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애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학에서 전공도 인공지능 이쪽 분야를 선택하게 된 배경도 뭐 저의 영향이 컸죠. 지금 저는 변해가는 세상을 이야기해주고 그 변해가는 세상에 맞는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번에 금투세가 이 변경이 어떤 적용이 되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첫째는 그 연말정산 때부터 영향을 미쳐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다 하죠. 한 번씩 다 해봤죠. 그러면 연말정산 하면요, 부양가족 공제라는 게 있죠. 부양가족 공제. 그러면 그 부양가족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내한테 된다 안 된다 조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면요, 이번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제가 부양하고 있는 우리 애가 계좌를 갖고 있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장투를 했어. 근데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그 애가 내한테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거예요. 100만 이상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부모님이 어떤 펀드에다가 뭐 어떤 노후 자금이나 이런 걸 넣어뒀어. 근데 거기에서 100만 이상의 수익이 났어. 제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거예요.
와이프도 똑같아요. 와이프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계좌에서 이익이 났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직장인이 부양가족 공제라는 게 있죠. 부양가족 공제, 부녀자 공제. 또 그죠? 뭐 어떤 부모님은 뭐 어떤 뭐 노령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다 적용이 돼요. 근데 그게 주식을 한다는 이유로 100만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다 제외돼.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연말정산할 때 세금 폭탄을 맞겠죠. 왜? 부양가족 공제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냥 빵빵빵빵 뭐 이런 공제 코드 단계에서 다 제외돼요. 그러면 저는 세금 폭탄.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신랑이든 아니면 본인이든 누구든 직계 가족이든 그죠?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천지 차이겠죠.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겠어요? 결국은 세금 폭탄, 그죠? 그래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나요? 뭐 그거 상관없나요? 그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지금 인식을 하죠. 정부에서 인식을 하니까 이걸 폐지하자 그러죠. 연장하다가 이제는 그 연장이 종료되고 시행이 될 단계에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자기네들 봐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검투세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검투세 폐지다. 물론 기획재정부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정부죠. 정부가 말하나 기획재정부 말하나 뭐 결국은 그죠? 누가 말하나 차이죠.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검투세를 폐지하겠다. 그래 나오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반대하죠. 민주당에서는 아니 부자 감세야 계속 강행. 그러면 제가 저 자녀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주식을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서 100만 원 수익이 났어. 그게 부자인가요? 금수저인가요? 그게 맞는 논리인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래저래 막 했다 칩시다. 막 가족은 가면 제외하고 본인만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럼 이 부분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래 한번 해보면요. 참 그냥 속이 터져요. 뭐 나이만 내보다 작으면 막 그냥 한 대 집받고 싶을 만큼 한심해 보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우기는 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개뿔 뭐 1도 몰라요. 그냥 뭐 오로지 막 그 머릿속에 딱 어떤 뭐 정치 요거 막 털어박혀가지고 무조건 어거지 쓰는 거죠. 기본공제 있죠. 기본공제 5천만 원. 이것도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뭐 공모주 투자다 뭐다 해서 계좌를 2개, 3개 막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계좌가 한 3개, 4개 되는 것 같아요. 왜? 공모주 때문에 뭐 만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스펙주라는 게 있어요. 이 계좌를 하나 분리를 해서 여기는 오로지 100% 스펙주만 다 넣어둬요. 비합병 스펙. 그래서 이 돈은 뭐 없다 생각해. 스펙 합병 될 때까지 그냥 막 사서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 1년 동안 막 사고 팔고 하는 종목보다 어쩔 때는요. 스펙 계좌가 수익이 더 많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 저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계좌가 그럼 한 2개, 3개가 나눠져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본공제,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 내가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이하만 나면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계좌 한 개를 지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 계좌로 내가 지정 계좌로 할래. 여기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나는 감세를 받을래. 한 개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죠? 한 개를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계좌가 2개, 3개, 4개 있는 사람들은 다
다 없애버리고 한 개로 뭉쳐야 돼요. 그게 편리하다, 편하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모순점이 또 생기냐면요. 내가 계좌가 만약에 4개가 있어요. 그럼 A라는 계좌를 내가 지정 계좌를 하나를 지정을 했어. 하고 나서 B, C, D 나머지 계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주력 계좌는 매매를 했는데 손실이 났어. 뭐 5천 플러스는 뭐야?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장이 막 억만개판되니까 손해를 봤어. 그런데 뭐 B, C, D 계좌는 뭐 공모주를 받든 스펙주를 사든 이래 뭐 적당히가 돈을 넣어놓고 방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득이 난 거예요. 이득이 났는데 그죠? 이득이 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 계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계좌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손해를 봤거든요. 1억을 손해를 보고 B, C, D 계좌는 3개를 합쳐가 이래 보니까 1억이 플러스가 났어. 그럼 이론적으로는요. 여기에서 1억 꼴고 여기에서 1억 플러스 나고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쌤쌤이 나는 본전이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손해가 난 계좌, 지정 계좌는 얘는 제껴두고 B, C, D 이게 합쳐서 1억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서 수익이라는 건요. 금융, 관련 상품 모든 수익을 말해요. 뭐 채권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뭐 다른 것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억이 이용해서 그럼 5천만 원 제외하고 이 5천에 대해서 그죠? 뭐 한 22% 세금을 내겠죠. 22% 세금을 떼나가요. 그러면 나는 이론적으로 나는 이래저래 다 합쳐보면 나는 번전인데 본 거 하나도 없어. 번전이야. 근데 뭐 여기서는 1억 벌었다고 5천만 원 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떼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뭐야? 22%를 통 떼나가요. 억울해. 그러면요. 정부에서 뭐래요? 물론 억울하지. 그런 케이스는 그런 억울한 케이스를 구제하기 위해서 매년 5월 달에 그러니까 학정세율이라고 하죠. 매년 5월 달에 학정세율 이 신고기간에 와서 신고를 해. 네가 증명을 하면 돼. A라는 계좌에 내가 마이너스 난 거랑 B, C, D 계좌에 수익이 난 거랑 이거를 증명을 해서 실제 소득은 번 게 없다. 증명을 하면 22% 세금 떼간 것을 다시 돌려줄게.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합당해요? 이게 좋아요? 이게 편해요? 주식한 사람들이 매번 사고팔고 할 때마다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그런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달랑 세금을 떼가고 또 그 세금을 내가 돌려받기 위해서 휴가 내가요. 각종 서류 떼가 그 세무서 가서 이거 증명을 했어. 증명을 해가지고 통과되면 또 며칠 기다렸다가 뭐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 당연히 내 돈인데 내 돈을 압류당해 있는 거예요. 그 압류당한 돈을 다시 끄집어내가 내가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해야 돼요. 이게 법이 요즘 같은 IT 시대에 대한민국 뭐 IT 강국인 여짱에 사는데 이게 맞나요? 무슨 70년대 안 하는 거 법한다 이거. 그럼 이 말은 뭐죠? 검투세가 그만큼 쓰레기 법이라는 거죠. 속전속결 그냥 세금 뜯어내기 위해서 사람 갈구기 위해서 만들어낸 졸속법이다. 이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면요. 찬성하는 사람들 검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야 거래세 할인해 주잖아. 거래세. 나는 어차피 뭐 1년 동안 5천만 원 벌지도 못할 것 같고 차라리 그 매매할 때 거래세 할인해 주면 그게 훨씬 좋은 거지. 얼마만큼 거래하는데요? 대체. 그죠? 한참 단타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간 외인하고 같은 조건인가요? 틀리잖아요. 거래세 인하? 그거는 그냥 사탕발림일 뿐이에요. 기관들이요.
기관들은 거래세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관도 거래세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 내죠. 왜? 기관에서 발생되는 거래세는 나중에 그 비용 공제라는 걸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제 기관은 거래세가 없다 이래 아는 거죠. 그리고 검투세도 기관하고 외인은 적용을 안 시키죠. 개인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 상태에서 거래세 할인해주고 이래 하면 외인들 지금도 인공지능 이런 걸로 열심히 단다치고 하는데 기관들이요.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질문해요. 기관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고 프로그램 매도. 기관들 아니면 외인들 이런 프로그램 매도 때리고 하는 거 이거 왜 이래요?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는요. 개인들은 사는 순간 사고 팔고 하는 순간 세금이란 걸 떼요. 그러니까 내가 본전을 팔았다 해서 본전이 아니죠. 실제 세금을 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도 그 매수를 한 가격에 거래세 세금 제외한 그 이상에 팔아야 본전이 되는 거죠. 근데 기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0.0001원이라도 1%라도 남으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막 그냥 조금이라도 남으면 프로그램 매도 걸어놨고 계속 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죽으라고 0.0001원 먹기 단타 쳐도 상관없고 개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검투세 어떻게 될까요? 만일 계속 강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상위 1%만 해당된다고요? 그게 될까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부터 벌써 고민. 욕 나오죠. 욕 나오고 애들 그 주식 계좌 그거 다 빼가지고 없애버려야죠. 폐지시켜야죠. 소득공제 그거 해서 얼마 번다고 장투해서 얼마 번다고 재수 없이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는데 소득공제에 제외되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경제 공부고 주식 공부고 다 떠나서 이제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자녀들한테 이런 걸 해줬을까요? 대한민국 주식 계좌가 몇 개인 거 알아요? 2천 몇백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2천 몇백 개. 그것도 활동 계좌, 휴면 계좌가 아니고. 그러면 그 많은 계좌 중에서 얼마나 많은 계좌가 포함이 될까요? 그러면 자기 돈 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미성년자, 애들한테 막 주식 증여 이런 것도 많이 해놨겠죠. 재산 연간 1년에 얼마 이상 줄 수 있다. 합법적인 그런 금액이 있으니까 주식 사놓고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팔아치우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팔겠죠. 저같이 정리를 해버리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큰 손들은 올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팔까요? 주식을? 아니죠. 지금 이거 가망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계속 줄여나가겠죠. 기회만 되면 계속 팔아치워요. 계속 팔아치우겠죠. 새로 사지는 않죠. 뭐하러 사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돈 다 빼가지고 부동산이나 사놓고 몇 년 처박아 두는 게 낫지. 이래저래 세금 다 떨어져 나갈 거 누구 좋아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시장의 수급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검투세가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시행되면 주식은 뭐죠?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매수세는 줄어들어요. 신규 매수는 없어져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도세만 계속 나오는 거죠. 물량이 계속 꾸준히 나와요. 그러면 상위 몇 프로, 그죠? 그 상위 몇 프로 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시장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끝없이 주식은 줄줄줄 빠지겠죠. 신규 매수는 없고 매도세만 계속 있고 기회만 되면 팔려고 하고. 그럼 그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뭘까요? 상위 1%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큰 손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까요? 그죠?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 상위 1%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까? 이것은 하반기에 계속 물량 부담을 안고 갈 수가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이런 상위 1%가 매도가 가능할 만한 이런 종목을 다 빼야 되겠다. 이게 위험하겠다. 수급이 무너진 상태에서 얘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관심 종목은 이런 종목을 제외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반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 하반기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금투세랑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의 하반기 전략에는 금투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중을. 그리고 그 금투세에 해당될 만한 종목은 다 빼버려야 되겠다. 그게 살 길이다. 금투세가 과연 상위 1%만 해당되는지, 금수저만 해당되는지, 나하고는 상관없는지, 그거는 각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치겠다 싶으면 하반기 전략은 달리 해야죠. 무조건 오른다, 사면 오른다.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거나요, 금투세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정치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화를 하면 서로 본론 지지당 이래 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건 대부분 다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남은 나라 이야기인가 하고 그냥 뭐 전부 다 내몰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태풍의 눈, 어쩌면요 대폭락이 올 수도 있는 무서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죽을 줄 모르고 그냥 그죠? 뭐 누구를 지지하냐 누구를 지지하네 하는 한심한 지금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네, 이상 금투시에 대한 생각은 여기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